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온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이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정말 무더웠는데 네, 저희 오랜만이잖아요. 네.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무더웠는데가 아니고 무덥죠, 지금도. 현재 그렇죠.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또 광복절 때까지는 더울 거라고 하니까 네, 이게 더운 날은 어디 가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피서는 그냥 집에서 집에서, 혹은 뭐 학교 사무실에서. 사무실 이런 데서 아니면 저는 이제 최고의 피서가 도서관에 가는 게 최고의 피서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정말 네, 시원하고, 가서 이제 뭐 책 읽고 네, 좀 이제 이렇게 아무 데나 앉아서 네, 사색도 하고 네. 이런 게 최고의 피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또 올림픽이라서 올림픽 기간이라 막 그렇죠. 그 덥지만 그 열기가 또 느껴지니까 또 맞습니다. 좋긴 하더라고요. 네. 네. 오늘 이제 시사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주제를 보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논란을 가져오셨네요. 네, 이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네.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음,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음, 지난주 7월 31일이었죠.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그날 오후에 바로 이제 공영방송 KBS와 MBC에 대한 대대적인 이 이사지 물갈이가 단행이 됐고요. 그 다음 날 민주당이 이제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8월 2일에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3일 만에 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광석화나 뭐 스펙타클 같은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음, 정말 지난 한 주 국내 정치권 특히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힘겨루기는 바쁘게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 이슈가 왜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지 좀 음,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통위 관련 뉴스가 요즘 정말 뜨거운데 그만큼 우리 사회나 정치에 이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선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2008년 이명박 정부였죠. 당시 방송 관련 행정을 담당하던 방송위원회와 이 정보통신부의 이제 통신 서비스 정책 및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 조직입니다. 네. 근데 이게 출발부터 좀 말이 많았던 정부 음, 조직이에요. 우선 기존의 방송위원회는 이 입법, 사법, 행정, 이 우리가 삼권이라고 하죠. 네. 삼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1981년 전두환 군부 정권 시절에 이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만들어진 언론 기본법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일종의 좀 찜찜함이 음, 있었지만 네. 적어도 당시 방송위원회는 형식적으로나마 입법기관의 수장이 국회의장이 3명, 음, 그리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3명, 그리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3명 이렇게 각각 3명씩 추천해서 총 9명이 방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이것을 이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유명했던 최시중 당시 초대 방통위원장이 이제 방통위를 이제 총괄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기존 방송위원회의 9인 체제에서 5인 체제로 음, 변경이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2인과 국회 야당에서 2인 그리고 여당에서 1인을 추천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으로 구성이 되기 음, 때문에 대통령의 입김이 아무래도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 바로 방통위원회죠. 네. 이 방통위에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으니까 이 대통령 직속 기구이자 또 장관급 위원장을 선임하고 현재는 5인 체제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2인 체제로만 1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방통위 소관 사무는 큰 틀에서 이제 방송, 광고, 통신 등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중에서 방송 기본 계획 그리고 통신 규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음,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방송 재허가권이 가장 큰 권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지상파나 종합 편성 채널 할 것 없이 음, 이 방통위 심사에서는 이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방통위가 해당 방송사를 폐업시킬 권한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조건부 재허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방송에 이 재갈 물리기를 하는 음, 경우가 많죠. 네. 특히 이제 이명박 정권 이후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된 이 지상파
공영 방송사들 KBS, MBC, EBS 이러한 방송사의 이사 추천 그리고 임명에 관한 사무를 또 직접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을 차지한 쪽에서는 이 방통위를 장악해서 어떻게든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사들의 뭔가 좀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방통위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방통위원장 탄핵 국면 역시도 KBS와 MBC의 이사진을 새롭게 임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인 체제의 방통위원회를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방통위원으로만 지금 1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 때문에 불거진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국면, 이건 왜 발생하게 됐는지 좀 짚어보죠. 현재 방통위를 둘러싼 정부 야당의 이제 대치 국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네. 당시 안영환 방통위 부위원장이 임기가 종료가 되면서 이 국무총리실에서 민주당의 야당 몫의 방통위원을 한 명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이때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현재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죠. 네. 당시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이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의 경력에 이 이해충돌 소지와 관련해서 법제처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는데 네. 이게 7개월이 지나도록 결론도 안 나오고 대통령실도 그냥 묵묵부답으로 버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최민희 후보자는 이제 총선 출마를 위해서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키고 이 친정부 인사인 김효재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때부터 일사천리로 KBS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열 이사 해임을 의결을 했고 대통령실은 그 해의 8월에 그러니까 작년 8월이죠. 이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선임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좀 재밌는 게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이 되는 걸 막으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방통위를 담당하는 과방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재밌기도 한데. 나비 효과라고 하죠. 네. 네. 이동관 후보자가 위원장이 됐지만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 그리고 KBS 김희철 사장에 대한 해임 등이 아주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집니다. 이게 전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네. 인사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KBS 이사회는 기존의 7대4 구도에서 5대6 구도로 이제 완전히 바뀌면서 지금 현재의 박민 사장 체제를 만드는 데 성공은 했는데 네. 문제는 MBC예요. 이게 방통위가 추진했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집행 정지해야 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버린 네. 겁니다. 그래서 MBC에 대한 정부의 장악 시도가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후에 이제 민주당은 11월에 무리한 인사 등을 통한 방송 장악을 근거로 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을 했고 네. 이제 탄핵안이 제출이 되고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 직무가 정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직무가 정지가 되고 나면은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동관 위원장이 이튿날인 12월 1일에 자진 사퇴를 하게 됐죠. 네. 이렇게 이제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임명된 분은 또 검찰 출신이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검사라고 이제 칭해졌던 네. 김홍일 위원장이 이제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엔 또 이제 또 문제가 KBS, MBC 이사 선임 공고를 이제 김홍일 위원장이 냈단 말이에요. 네. 2인 체제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선 다시 이것을 빌미로 탄핵안을 제출을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또 탄핵 전 사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사람이 바로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이죠. 네. 이진숙 위원장은 사실 이제 MBC 기자 출신으로 이제 걸프전 당시에 종군 기자, 당시로서는 여성 종군 기자로 최초로 네. 이제 알려진 인물이었었죠.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김재철 MBC 사장 시절에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회사 내부 구성원들을 사찰하고 네. 불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여러 가지 극우적인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부딪힌 전력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처럼 대전 MBC 사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에 이제 회사 법인카드로
수억 원의 비용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왔다가 탈락하기도 음.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즈음에 각종 유튜브나 어떤 극우 채널들, 행사 이런 데에 나가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자신들의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의 정치적 행보를 보였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이런 전력을 이유로 방송통신 업무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 음.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적절치 네.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방통위원장 임명과 탄핵이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인데 그만큼 좀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좀 상당한 피로감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이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전리품처럼 음. 차지하고 자기 사람들을 이사나 사장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어떤 일종의 정치 후견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음.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의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공영방송은 국영방송이 음. 아니거든요. 이제 네. 공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보편적 가치와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인데 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것을 정권 차원에서 독려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음.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방송과 통신은 이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은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네.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영국의 음. BBC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금으로서는 뭐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2인 체제 방통위를 5인 체제로 정상화하기 위해서 국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고요. 음. 국회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비토권만 행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딜을 할 것인가, 음. 정부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하루속히 방통위를 좀 정상적인 기구로 되돌려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해야만 이제 지금의 공영방송 체제도 어떻게든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루빨리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돼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다음에 만날 땐 조금 더 시원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시사온 주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